새 집으로 이사 오고 청소와 정리만 일주일이 걸렸다. 포장 이사를 했었으면 더 수월하게 끝났을 일이지만 조금 더 절약해보겠다고 큰 가구들만 업체에 맡겼다. 몸은 고단하고 피곤했지만 새 집에서 새 출발을 한다고 생각하니 없던 기운도 생기는 것 같다. 좋지 않은 기억들은 X와 같이 살던 전집에 두고서 이제는 마음 편안하게 살아가야겠다 다짐했다. 이사를 하며 적응이 어려워 잠을 잘 못 자진 않을까 하는 걱정도 살짝 했었는데 다행히 잠도 푹 잘 자고 있다. 언제나 새벽 4시가 되면 잠을 깨곤 했지만 놀랍게도 이사를 오고 나서는 7시까지 잠을 푹 자고 낮에도 졸리면 거실에 누워 시원한 바람을 맞으며 잠들곤 한다. 항상 마음 한켠이 불안해서 잠을 짧게 자거나 악몽을 꿨었는데 잠을 푹 잘 수 있어서 너무 행복하다. 잠을 푹 자니 입맛도 잘 돌아서 새끼 밥도 잘 챙겨 먹게 되었다. 하루하루 아무 일 없이 평온하게 보내는 일상이 참 소중하다. 이사를 하며 보일러실에 처박아 뒀던 연탄도 찾아냈다. 작년 겨울 사는 게 너무 괴롭고 지쳐서 이제는 그만해야겠다라는 생각이 들어 샀었던 연탄이었다. 몇 년 전에도 비슷한 시도를 한 적이 있었다. 그날도 X와 싸우고 집을 나가 마트에서 번개탄을 사서 집에서 멀리 떨어진 외진 곳으로 차를 끌고 나섰다. 차 안에서 번개탄에 불을 붙이기 직전 X에게 나는 떠날 테니 혼자 잘 살라고 문자를 보냈더니 어디 할 수 있으면 해보라고 어차피 죽겠다고 말만 하지 못하지 않냐는 답장을 받았었다. 너무나도 차가웠던 문자. 그날 남편이라는 사람은 이미 날 버렸었다. 등 떠미는 그 문자에 나는 차 안에서 불을 피웠고 생각했던 것보다 붙은 불이 너무 커서 질식하는 게 아니라 타 죽겠구나 싶어 본능적으로 번개탄을 창밖으로 던져버렸다. 차에서 급하게 뛰쳐나와 불이 날까봐 발로 급하게 번개탄을 밟고 생수를 뿌려가며 불을 끄고 불을 다 끄고 진이 빠진 채로 허탈해서 그 자리에서 주저앉아 한참을 울었었다. 이제 와서 그때의 상황을 돌이켜보면 무슨 그런 시트콤이 다 있을까 싶을 정도로 모양 빠지고 웃긴 일인데 그때 세상의 끝에서 잡아주는 이 하나 없어 절망하며 괴로워하던 감정만큼은 지금도 생생하다. 나보다 나이가 어린 남편이 애초에 정신적으로 의지가 될 거란 큰 기대는 하지 않았지만 다른 사람도 아니고 아내라는 사람이 괴로워하고 힘들어하는 순간에 위로는커녕 그런 모진 말들을 뱉어낸다는 것이 후에 친구의 신고로 경찰이 나를 발견했었고 서에 가서 조사 같은 것을 받으며 내 문자 내역도 경찰에게 보여드리니 경찰분들도 다들 경악해 하시며 이 사람 정말 남편 맞냐고 폭행 위험은 없냐고 정말 지금 집에 들어가도 되겠냐며 집에 들어가지 말고 여성 쉼터에 가라고 나를 붙잡을 정도였었다. 그런 일들을 계속 겪고 살다 보니 마음속에 칼을 품고 살게 된 것 같다. 그래서 이혼이라는 결정을 앞두고 X가 아무리 가여운 척을 하며 울고 빌어도 나는 눈 하나 깜빡하지 않고 덤덤하게 서류를 챙길 수 있었던 것이다. 나는 아무리 화가 나도 폭언이나 폭행을 해본 적이 없었다. 욕도 해본 적 없이 살았었는데 X와 살면서 씨발이라는 단어를 쓰게 되었다. 씨발 너만 욕할 수 있어? 너만 그딴 식으로 말할 수 있어? 나도 할 수 있지만 안 해. 어느 날 나도 화가 나서 그렇게 말을 한 적이 있었다. 말은 내뱉으면 주워 담을 수 없다고. 그래서 늘 조심해야 한다고. 초등학교를 다녔을 때 이미 배우지 않았는가. 아무리 후에 용서를 빌고 잘못을 뉘우쳐도 말로 받은 상처는 어떻게 되돌릴 수가 없다. 나는 예민한 사람이기 때문에 싫은 게 많다.
내가 싫은 게 많기 때문에 타인이 싫을지 모를 일들에 대해 더 조심하며 살았다. 내가 싫은 건 타인에게도 하지 않으며 살자. 이걸 늘 지키며 살려고 노력해왔다. 욕이나 거친 언행도 마찬가지였다. 단순히 표면적으로 상스러워 보이는 것도 있지만 우리가 내뱉은 말엔 힘이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부정적이고 거친 말들을 하면 그런 나쁜 기운들이 나와 상대방에게 영향을 주기 때문에 되도록이면 하지 말아야 한다. 지난 영상에 이야기했던 이사하자마자 샀던 수박 한 통. 벌써 다 먹어서 저게 마지막이다. 집안일 하면서 당이 떨어지고 갈증이 나서 중간중간에 엄청 먹어댔었다. 과일 먹을 때가 제일 행복하다. 여튼 그래서 사뒀던 연탄은 버리지 않고 갖고 있기로 생각했다. 이상한 목적으로 갖고 있는 건 절대 아니고 친구들이 놀러 오면 고기라도 구워주려고. 마당에서 고기 구워 먹을 생각을 하니 괜히 설레고 신이 난다. 혼자 지내니 집 청소가 즐겁다. 결혼하고 누군가와 같이 살 땐 치워도 집이 깨끗해지지 않은 게 싫었다. X가 어지르고 벌려놓은 것들을 안 치우자니 볼 때마다 스트레스 받고 매번 나만 치우자니 몸이 힘들어서 대체 왜 이러고 살고 있지? 라는 생각을 많이 했었다. 내가 유별난 것일 수도 있겠지만 변기 뚜껑을 닫고 물 내리기 같은 부탁을 하면 그게 그렇게 어려운 일도 아닌데 항상 부탁을 해도 언제나 까먹었다며 넘어가는 모습은 내겐 너무 성의 없고 일말의 노력도 하지 않는 것처럼 느껴졌다. 말하기도 민망하지만 변기 안에 볼일 본 것이 물을 내리지 않은 채 그대로 있거나 담배꽁초가 있을 때도 많았다. 같이 사는 사람에 대해 존중이라곤 털끝만큼도 없는 행동. 다시 떠올리니 역겨워진다. 오늘은 적양파와 애호박을 잘게 썰어서 볶아 먹으려고 한다. 흰 양파보다 적양파가 더 좋다. 색깔이 더 먹음직스러워서 그런 걸까? 적양파를 다 썰고 팬에 옮긴 다음 애호박을 썬다. 요리를 한다는 것은 나에게 대접을 하는 행위로 우울증이나 무기력을 이겨내는데 어느 정도 도움이 된다고 한다. 그게 얼마나 효과가 좋겠어 라고 생각했었지만 간단한 요리라도 완성한다는 것 자체가 나에게는 꽤 큰 성취감과 만족감을 채울 수 있는 일이었다. 일을 그만두고서 아무것도 하기 싫고 할 수 없다는 자괴감과 패배감에 절어 살았을 때 요리를 하는 순간만큼은 그런 불안감에서 벗어날 수 있어서 멘탈 회복에 도움을 많이 받은 것 같았다. 물론 먹고 살려면 돈이 들기 때문에 장 볼 때마다 찍히는 카드 내역 알람은 나를 늘 걱정하게 만든다. 6개월을 쉬었으니 이제 슬슬 다시 일을 해야 하지 않을까 하는 고민은 늘 한다. 건강도 회복되어 가고 마음도 편안해지니 이것저것 일을 다시 해보고 싶다는 의욕도 생긴다. 참 다행스러운 일이다. 다만 요즘은 하던 일과는 조금 다른 일들을 하고 싶어서 알아보고 있는데 잘할 수 있을까 하는 고민을 많이 한다. 요즘 같은 시대에 배움과 도전의 나이가 없다고 하지만 후발주자로서 잘 할 수 있을까? 라는 고민은 새로운 도전을 하는 사람들이라면 당연히 가질 수밖에. 바깥 활동만 하다가 그만두고 집에서 칩거하며 청소하고 밥만 해먹고 사는데 은근히 적성에 맞아서 나 사실 MBTI가 E가 아니라 I인 것 같아 라고 주변 사람들에게 이야기하는 요즘이다. 주변에선 장난으로 다 잃고 뜯긴 이혼녀라고 말하지만 그리고 그게 사실이지만 내 삶에서 손에 꼽을 정도로 마음이 안정적이고
만족감이 제일 많이 드는 시기는 지금인 것 같다. 돈은 어차피 내가 벌어왔던 거고 지금은 쉬고 있지만 언제든 다시 일어설 수 있다. 다시 일어설 수 있다. 혼자 할 수 있다. 라고 생각할 수 있는 것이 중요하다. 다시 일어설 수 있다.